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이런 소리도 못 하겠네요, 요즘. 예, 어떻게 그 예. 공수처나 판사들이나 완전히 그냥. 베트콩이에요, 지금. 베트남이라고 지금 대한민국이, 남한이 네, 지금 맞습니다. 적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곳곳에 암행하고 있는, 지금 이제 드러났고, 사법부가 지금 이제 최위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죠. 헌법재판소 어떻게 재판관. 이렇게 무법천지입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가 저, 미처 몰랐는데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 부정선거 맞습니다. 돈이 막 네네네네. 엄청 들어가고 이거는 이 부정선거는 이거는 진짜 이게 그 국제적으로 미국이나 네. 이 자유 선진국 그 영국, 프랑스 이런 자유 진영에 알려지게 되면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요.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예, 네. 이거는 이 I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이 네. 범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보내드린 그 기사에 네. 이제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가 네. 정확하게 짚었어요, 그거를. 야, 진짜 네. 저는 이런 분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취재하는데 전부 말을 안 하더라고, 이쪽 분야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멘트를 못 해요. 근데 이분 그래도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 보시면은. 그래서 지난번에 그 네. 우리 그 책 쓰셨잖아요, 선거에 대해서. 네. 예? 그래,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요. 네.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 지금 부정선거 하시는 그 진상규명 하려고 하는 변호사나 이 사람들은 몰라요. 겉만 본다고, 겉만. 자꾸 투표지 색깔이 어떻고 뭐 저떻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 디지털로 완전히 조작한 거거든요. 이게 네. 어디서? 관내 사전투표에 있어요. 관내 사전투표. 아, 그, 관내 사전투표. 그러니까 음, 그럼 제가 조금만 설명할게요. 왜 관내 사전투표가 문제가 되느냐?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쪽에서는 못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VON의 김명 대표도 굉장히 그거는 이제 잘, 틀렸어요. 네, 틀렸어요. 그렇습니까? 예, 틀렸어. 다 제가 지금까지 진짜 제 말대로 했으면 더 빨리 밝혀질 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너무 고집이 세가지고 이 무시를 하고 했지만 근데 한국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요. 민도가 낮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하려고 해도 이게 국민들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예, 보니까 이제 예, 호남 분들하고 예. 이제 주사파의 연합이 지금 이제 적화의 주축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예. 호남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음, 알면서도 음. 자기네들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어제 밝혀지면. 이기심인데요. 집단 네, 네, 이기주의도 있고 네, 이기심에 이게 그러니까 짬뽕돼 있는데 이게 다 뭐냐? 북한의 전략 전술에 넘어간 겁니다. 이게 다 뭐냐? 이렇게 회의하게 하고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가 네, 이게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한 줄 모릅니다. 이게 마약 수사 왜 못하겠습니까? 예? 네, 네. 이런 거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종교조, 언론 노조, 이 사람들, 이게 제가 말씀 종교인들, 천주교 특히 이래가지고 이게 제가 베트남 콩이 요즘 베트콩 지금. 제가 예, 천주교 신자인데 예, 예. 요즘은 그 미사 가기가 정말 좀 싫어질 정도거든요. 저는 기독교인인데도 교회를 못 가요. 왜? 썩었어요. 올바른 안내를 하는 목자가 없습니다. 지금요, 진짜로 없습니다. 가면은 오염됩니다. 교회 가면은. 그리고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제대로 몰라요. 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세상에 완전히 세상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타락했어요. 교회가. 진짜 네.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 그렇고요. 아까 제가 보내준 한국 경제 기사 그거 이제 보시면은 아마 우리 변호사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 뭐냐? 그 보안자문위원회라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자문위원들이 그래도 보고 있다. 이 투명성과 공정성, 그다음에 안전성, 그 사용 적합성을
근데 엉터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요 문성촌 이 교수님이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겉에 있는 것만 볼 줄 알지 데이터베이스에 그쵸. 네. 대해서는 몰라요.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참, 예, 그 예, 예. 스카이델리가 음. 이제 연수원에서 거짓말, 그것도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래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진짜 이 사람들 신인균 또 방송하는 것도 봤는데 이거는 ABC를 이제 우리 합리적으로 육하 원칙을 따져보면은 나오죠 이게. 예?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변호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몰라요 그 사람들도 뭐가 뭔지. 그러니까 그 그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스꽝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여기 안동데일리에 지검사가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얘들이 기본적으로 개표 때 선거 인명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거 무효예요. 원천 무효. 응? 그 자체가.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얘기해서 믿어줄 사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거할 때는 선거 감시단이 오는 것이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그 선거를 평가하는 평가단이 있어요. 예? 평가단이. 유엔에도 있고, 그 다음에 EU에도 있고, 각 그 대륙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는 카터 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해서 요번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 그 마두로가 집권했지만은 1월 10일 날 했지만은 거기가 우리하고 거의 판박이에요. 근데 우리보다 더 나아요. 선거법은. 그런데도 거기는 조작하고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요번에는 예? 그 압력 지난번 선거에도 부정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국에서 너네 요번에 인정은 해주겠는데 너좀 잠시 요번에는 이렇게 넘어가지만은 다음 선거할 때는 반드시 선거 전문가 감시단에 그를 초청해서 해라 이래가지고 초청해서 요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개표 상황표를 증거가 뭐냐? 개표 상황표입니다. 개표 집계하는 이런 과정들 데이터. 그러면 베네수엘라는 전자 100% 전자투표거든요. 그러면은 들어갈 때는 그 서버상에 그 전산 기록, 그러니까 투표했다는 사실, 이 선거 인명부죠. 이 전자적으로도 선거 인명부가 있고, 투표 끝나고 나서 나올 때는 종이 선거 인명부가 있어요. 거기 서명하고. 그러니까 2차, 그러니까 복수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한국은 종이든 전자든 없다는 거예요. 사전 투표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미국이나 알게 되면은 이게 가만 있을 수가 없죠. 바로 그냥 베네수엘라는 지금 대통령, 그다음에 사법부, 뭐 그다음에 군 장성들, 그다음에 정보 관계자들 다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 제한, 뭐 압류, 그다음에 그러니까 금융 제재 뭐다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뿐만 아니고 외국에 있는 모든 그 베네수엘라 재산은 압류입니다. 압류. 그리고 남미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두로를 등졌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당선된 70대 10%로 크게 당선했죠. 여기 곤잘레스 야당 후보가 이 사람이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그 남미 대륙을 전체 국가를 다니면서 인사하고 그다음 그 국가에서는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걸 뭐 바이든 정부의 토니 블링컨 장관이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재 지금 들어가요. 그리고 현상금 미국에서 현상금 걸었습니다. 2,500만 달러로 그 마두로에 대해서 체포하는데 그 정보를 주면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베네수엘라하고 우리 한국하고 거의 또 부정선거 하는 시기도 겹쳐요. 우리보다 1년 빨리 했는데 그게 글로벌리스트들의 이제 전략이죠. 응? 그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거 부정선거를 진단하는 게 이게 종합적인 학문인데 이게 정치는 정치학과, 그다음에 전산은 전산학과 뭐 이렇게 다 떨어져 법은 법대로 또 이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종합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걸 종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이 처음 생긴 거 사건이고 해서.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저는 기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아느냐. 저는 선거 전문가가 있어요. 진짜로 세계적인 설계 전문가가요. 전문가. 그러니까 선거가 뭔지부터 해가지고 선거 제도의 변천사, 그다음에 이게 바로 디지털 민주주의입니다. 이 디지털 민주주의에서 이 그 많은 그 이제 디지털에서 이 힘주고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좌파 성향의 이 국제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지털 전자 민주주의에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이 우파 보수 쪽에서는. 근데 좌파들은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용해서 성공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이기려고 하면은 일단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가장 표현 중에서 그래도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네, 그렇죠. 중에서는. 다른 네. 분들은 잘 모르고. 근데 네. 도태우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일단 변론 들어보고 뭐 다 했지만 이 사람이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뭐 투표 용지가 이상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간단해요. 이건 이 논리가. 아까 비밀선거 원칙 위배됐다는 거 아시죠? 네네네. 그것보다 더, 예, 그것도 그거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너네 사전 투표 선거인 명부가 있어? 없어? 이거고, 서버는 당연히 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숫자는 나왔는데, 그걸 검증해주는 것이 선거인 명부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럼 이제, 선거인 명부가 얘들이 종이도 없고, 그다음에 전자적으로 없고, 관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이미 답변했습니다. 거기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가 기사로 썼고요. 그래서 선거무효라고 제가 사전투표가 실시된 2014년도부터 있었던 선거는 무효라고 하면 돼요. 왜? 그때부터 선거인명부 없었으니까요. 개표할 때. 그러니까 네. 투표용지 거부수와 투표지수가 차이가 나도 얘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없기 때문에 그걸 열어보면은 그게 발각되죠. 그죠? 없다는 게.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걸 덮고 그냥 다 모든 선거구에서 투표지 수가 많고 적고 매뉴얼에 분명하게 선거 마지막 단계에서 단계별로 쭉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선거 임명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으니까. 좋은 그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일요일인데 네. 어떻게 제가 생각이 나셨네요? 예. 그래, 황장수 대표가 이제 제가 설날 특집으로 이제 황장수 대표, 네. 예, 거기 이제 유튜브. 방송했습니다. 예, 예. 방송 이게 네. 1부, 2부 해가지고 설날 특집으로 해놨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뜻이든 아니든 갑작스럽게 이렇게 비상계엄을 했는데, 아무튼 네. 우리 국민으로 봤을 때는 이게 희한하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좋게. 왜냐하면은 이제 보세요. 서부지법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장 청구했지 않습니까? 발부했지 근데 않습니까? 예, 예, 헌법재판소도 재판관들 예. 이미 쌀이 밥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끝났어요. 끝났는데, 근데 네. 법리를 할 때, 이런 헌법재판소에 있는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나가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러면은 그게 뉴스가 된다고요. 한국 언론이 안 하더라도, 이게 뉴스, 그러면 예, 대표님, 예. 안동 델리에서 썼던 기사들을 내일 한번 저한테 좀 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제가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제가, 뭐 바로, 제가 뭐, 네. 제가 지금 집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하도 이게 외로워가지고 저도 이거 네. 하는데 이 말을 할 사람이 이 전문가 빼고는 없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 고난 속에 지금 있지만은, 그러면 예? 제가 이제, 예, 저도 뭐 퇴근 썼지만 뭐 예, 제가 이제 또 이제 윤통이 당선되고 나서는 또 저도 일상으로 들어왔는데 요즘 보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윤통이 12월 3일 계엄할 때 뭐 화개하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요즘 네네. 보면 네네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제 시기적절하게 터트린 네네.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이게 찬성을 진짜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계엄이.
그렇지만은 저도 그냥 저도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 뭐 예, 미국은 뭐 예, 파일 같은 거 다 나오고 뭐 그렇지, 여러 그렇죠. 가지 그런 상황에서 쫓겨내시 한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 근데 뭐 이리 가나 저리 그, 가나 이제 예, 이게 또 그렇죠. 한번 근데 우리 그 민족, 우리 한번 한국의 이 그 네.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예? 타이밍이 어, 적절한 거예요. 너무 어쨌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가 꼭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렇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네. 참 진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다. 이런 제가 그러면 제가 예.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에 이제 윤곽근 선배님이 제 이제 저기 청주 고시반 어떤 아, 고시반 선배거든요. 예. 그래서 저 석동현 변호사도 잘 알지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석동현 있고 변호사는 석동현 그 변호사 사람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보다는 민주선거 제가 부인하면서 그 예, 너무 이분하고 제가 공격하다가 네. 전화를 과거에 한 적이 있는데 좀 안 좋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지금.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게 결국은 제가 뭐 저는 요 선거 전문가 국제 선거 전문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생각은 뭐냐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국제적인 이게 선거 역사상에 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게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이거는 한국 작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누가 작살나느냐면은 나쁜 놈들이 작살나지 우리 국민들이 작살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네. 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이제 음, 윤곽근 변호사님한테 이제 네네네. 저랑 친한 선배는 아니고 네네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윤곽근 변호사님한테 이제 카톡으로 전달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한번 그 도태우 변호사도 지금 이거를 이해 못하는 것 같고 우리 변호사님도 검토해 보시고 아마 네.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게 그 기사에 다 나가 있고 지금 이건 확정된 거예요. 확정. 그러니까 선관위가 인정을 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안동데일리가 주류 언론이 아니어서 그렇지 진짜 중요한 뉴스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이제 네. 설날에는 그렇게 나갈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아까 그 한국 경제에 있는 이런 그 진짜 양심의 소리 이 진짜 내신 분이에요. 이분이 진짜 결단을 가지고 이게 함부로 얘기를 못 하거든요. 제가 여기저기 가서 취재했지만은 취재 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문가 중에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네. 예, 근데 이분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국 경제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거 보면은 다 잘 정리해놨어요. 거기도. 그래서 이분을 영웅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가이스트 교수 명예교수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의 전산학 박사 1호 박사예요. 독특하게 경력도 독특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렴하게 사신 분이고, 네. 그래가지고 이분, 그러니까 함도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어느 날 한국경제 기사를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야, 감사합니다. 지금 한번 이제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그렇고 제가 쓴 자료 보실 수 있도록 그 링크 걸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네. 그래. 예, 이거는 뭐 저한테 저도 감사한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야,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이건 살기 위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은 거기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 안 하면은 이게 이길 수가 없다고요, 거기서도. 그런데 네. 이게 계엄을 한 이유가 부정선거 때가 의심되는 것 때문이고 그러면 그 의심되는 자료가 뭐냐? 근거 자료. 그랬을 때 자, 이제 넣으면 되겠죠. 그죠? 변론할 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거 말고도 우리 또 접촉하고 있어요. 해외 언론. 한국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 네.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네. 그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뭐, 이렇게, 예, 뭐 감사하네요. 그래도. 예. 네. 하느님이 보호하사 여태까지 네.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우리는 역전의 용사입니다. 역전의 용사고. 예. 저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다라는 그럼요. 네버 그, 기브업 그 맞, 차칠경의 그 말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근거 예, 없고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진짜 야구 예를 많이 듣는데, 그죠? VMR 예, 투아웃 VMR, 지금 VMR 투아웃 상황이에요 우리 진짜. 한국은 언제,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랬어요.
그리고 보십시오.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일, 얘들은 폭도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거 정의죠. 정의로움의 관로지. 그거 구속시킨 것도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예? 검찰할 건데 그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사법국가가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이제 반란국의 반란 세력이에요. 네, 이게 지금. 2030들 사이에서 오히려 이제 그 뭐야 들판에 들고리처럼 먼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기름에 불을 던진 거예요. 얘들이. 이게 실수한 얘들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하고 검찰 그것 말고도 이 행정부, 그다음에 여러 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옛날 그 월맹이 이 안에 그거예요. 그게 지금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가지고 대통령이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네. 걔들 때문에. 그게 지금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끝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참. 그리고 또 김항인 변호사님을 생각하게끔 또 이렇게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또 그래 한경수 대표한테도 어떻게 또 연결이 돼가지고 원래 한경수 대표는 이걸 얘기를 안 했어요. 네네. 근데 또 그렇죠. 연결시켜 주신 분이 너무 작가인데 제가 아는 작가가 다른 데는 다 막 욕심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아는 데는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기사를 몇 개 보내주니까 이분 정도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벌써 일주일 전에 가서 이제 녹화를 봐서 했어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엄청난 사람들이 설날에 그 네. TV에 유튜브를 볼 겁니다. 그거 참 대단. 이런 것도 다 이게 벌써 됐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대통령 저거 되기 전에도 네. 이 타이밍이 딱 절묘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정보를 제가 그 기사를 제가 보실 수 있도록 드릴 테니까 검토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진짜. 제가 윤곽근 변호사님 카톡으로다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진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저는 여기 너무 우파 중에도 엉터리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진짜 자유민주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 김항인 변호사님도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다음 국가를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리에 잡고 이제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요번에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국민들이 그냥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지금 현장이 있다. 나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네네네. 네.